안녕하세요. 찐종토의 중국 종목 코너입니다. 최근 2, 3일 동안 구독자분들의 종목 문의가 좀 많았는데 시간 관계로 종목별로 하나하나 영상은 제작하지 못하고 제가 답글로 핵심 포인트만 간단히 짚어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구독자분들께 드렸던 그 답글 내용들을 쭉 읽어 드릴 테니까 혹시 이 중 궁금해 하셨던 종목이 있다면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댓글과 답글을 일일이 다 챙겨보신 분들은 이 영상은 안 보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화면 내용이 없으니 음성만 들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기업은 전기 스쿠터 기업인 Neo Technologies, 중문명은 小牛电动. 질문은 주가가 2월 고점에서 계속 하향한 원인은 뭔가요? 이하 답글입니다. 2월 고점 이후 단계별로 주가 하락의 원인을 짚어보면 2월 춘절 연휴 이후의 하락은 아시다시피 중국과 홍콩 증시가 춘절 연휴 이후부터 즉 2월 18일부터 이익 실현이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3월까지 하락했다는 점이 컸습니다. 4월 이후의 주가 부진은 네오 테크놀로지스의 개별 재료는 딱히 없었지만 경쟁사들이 나름 각자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산업 경쟁이 점차 치열해진다는 분위기 속에서 네오 테크놀로지스의 희소성이 좀 약화될 수도 있다는 그런 투심이 주가에 좀 반영된 것 같습니다. 참고로 네오 테크놀로지스를 볼 때 이 한 종목만 볼 게 아니라 이하 유사 종목 3개 정도는 같이 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야디 종목 코드 01585 홍콩 상장, 둘째는 아이마 테크놀로지 종목 코드 603529 상해 상장 외국인 개인 매매 불가, 셋째는江苏 신일 e-vehicle 종목 코드 603787 상해 상장 외국인 개인 매매 불가. 네오 테크놀로지스와 이 3개 종목의 주가 흐름을 같이 모니터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6월 주가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은 자금 수급 면이 큰데요. 아이마 테크놀로지가 올해 6월 15일에 상해 거래소에 상장한 후 자금이 아이마 테크놀로지 쪽으로 집중적으로 유입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오 테크놀로지에 대한 선호도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아이마 테크놀로지의 상장 후 주가 흐름을 보면 6월 16일은 44% 올랐고 그 후부터 6월 22일 오늘까지 매일 10%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전자상거래 업체 중 하나인 VIP숍, 종문명은 웨이핀회. 질문은 최근에 주가가 많이 하락해서 궁금해요. 이하 답글입니다. VIP숍을 포함해 알리바바, 징동, 핀도도 등 전자상거래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계속 하락 중인데 공통적인 악재로는 아시다시피 플랫폼 기업들의 일부 독과점 관련 행위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이 아직 진행 중이라는 점이고 그중 VIP숍의 급락세가 더 심한 원인은 3월 말 급락은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기관에서 당시 매도를 많이 했고 4월 이후 급락세가 지속된 원인은 주로 4월부터 모조품 사건이 누차 발생했다는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으로 인해 전자상거래 종목들이 크게 부각되면서 VIP숍도 포함해서 작년에 많이 급등했는데 그래서 일종의 착각을 유발할 수도 있는데요. 코로나나 정책 기조 등 특수 상황을 다 제외하고 그냥 정상적인 일반적인 상황에서 보면 VIP숍은 펀더멘털상 특히 시장 점유율이나 실적 측면에서 보면 VIP숍은 오랜 기간 동안 알리바바, 징동 등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빠서 굳이 이 종목을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VIP숍과는 좀 다른 질문이긴 하지만 최근 다른 구독자분이 주신 질문에 대한 답장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 드릴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현재의 반도체 바이오 중심에서 다시 한번 플랫폼 기업으로의 주도주 교체가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답장했습니다. 이제 2분기 실적도 봐야겠지만 일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행위에 대한 정부의 관리 작업이 확실히 일단락되기까지는 아직 시일이 걸릴 거라서 현 시점에서 언제쯤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에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CICC가 지난 6월 15일에 발간한 2021년 하반기 홍콩 증시 전망 리포트를 보면 맨 마지막 추천 종목 중에 전자상거래 종목인 알리바바, 징동은 들어있지 않고 텐센트, 샤오미는 들어있네요. 물론 이게 꼭 무슨 정답은 아니겠지만 참고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다시 한번 플랫폼 기업으로의 주도주 교체라는 상황이 꼭 와야 할 필요는 있을까요? 세 번째 질문은 지난 6월 16일에 홍콩 거래소에 상장한 치아 교정 관련 종목인 종문명은 시다이天使 번역하면 시대 천사
영문명은 Angel Align Technology. 질문은 Angel Align Technology의 중국에서의 위치나 기업 정보가 부족하네요 라고 하셨어요. 이하 답글입니다. 시간 관계로 아직 자세히 다뤄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중국의 치아 교정 산업에서 时代天使 Angel Align Technology와 Invisalign, 중문명은 인시메이, 한국에서는 인비절라인이라고 하죠. 미국 기업 Invisalign의 모기업은 Align Technology이고 중국 치아 교정 산업에서 Angel Align과 Invisalign은 톱2이고 시장 점유율은 각각 41%를 차지합니다. 중국 현지 증권사가 최근 제시한 Angel Align의 목표 주가는 천풍증권이 6월 19일에 468 홍콩달러를 제시했고 해통국제는 6월 17일에 442 홍콩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참고로 Angel Align Technology의 주가를 모니터링할 때 이 두 종목과 같이 모니터링하는 걸 권해드리는데요. 하나는 치과 전문 병원인 통책의료, 종목 코드 600763. 하나는 안과 전문 병원 아이얼 안과, 종목 코드 300015. 통책의료는 외국인 갭 매매 가능하지만 아이얼 안과는 불가합니다. 통책의료와 아이얼 안과는 주요 사업은 전혀 다르지만 해당 산업의 성장성과 그 종목 희소성 때문에 주가 흐름이 장기간 연동성이 강한 편이고 Angel Align Technology와 통책의료는 비록 세부 분야는 다르지만 큰 범위에서 치과 관련이니까. 통책의료에 대한 심층 분석은 찐중투 과거 영상 중 중국 산업 종목 치과의료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풍력 발전 종목인 금풍과기인데 질문은 태양광에 비해 풍력 발전이 좀처럼 상승을 못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하 답글입니다. 금풍과기는 개별 재료보다는 투자자 선호도와 실적 성장성 등 면에서 태양광 대비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입니다. 찐중투 과거 영상 중 중국 탄소 중립 시리즈에서도 언급했듯이 2060년이 되면 중국 에너지 구조는 태양광 발전 34%, 수소 에너지 30%, 풍력 발전 17%, 원자력 발전 11%, 수력 발전 7% 이런 구도이기 때문에 비중으로 봐서는 아무래도 태양광이랑 수소 에너지가 우선적이죠. 둘째는 지난 10년 동안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의 가격이 근 90%나 떨어졌는데 풍력 발전은 육상 풍력과 해상 풍력이 있는데 육상 풍력의 가격은 이미 Grid Parity 시대에 진입했지만 해상 풍력은 지금 아직 Grid Parity로 진입하는 과정 중에 있고 보조금은 2011년 말까지 종료될 예정입니다. 즉 해상 풍력 발전 가격은 Grid Parity까지 아직 일정한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 2020년 하반기는 전기차, 2차전지, 태양광, 풍력 등 신에너지 관련주들이 동반 급등했던 장세라서 그때는 개별 재료보다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같이 상승한 게 컸습니다. 하지만 올 들어 특히 2월 춘절 연휴 이후 증시 조정세가 나오면서 금풍과기를 포함한 풍력 발전 종목과 부품주들의 주가를 보면 대체로 하락세를 지속했어요. 현지 투자자들이 금풍과기라는 종목을 볼 때는 금풍과기 하나만 보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큰 범위에서 신에너지잖아요. 그래서 신에너지라는 큰 범위에 속한 각 세부 산업과 종목을 대체로 수평적으로 비교한 후 그 중에서 호불호를 결정하는 거라서 사실 금풍과기라는 종목을 하나만 보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즉 현지 투자자 선호도 면에서 풍력에 대한 선호도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거예요. 이어서 다섯 번째 종목은 통신탑 기업인 차이나타워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은 차이나타워가 2019년 7월부터 지금까지 2년 동안 하락 중인데 설비 투자액 증가 외에 리스크가 더 있나요? 한국에서는 정보를 얻기 쉽지 않네요. 이하 답글입니다. 차이나타워라는 종목은 중국에서 5G 주가 처음 뜨기 시작한 2018년 말부터 2019년 5월경까지 상승한 후 장기간 하락했는데 당시 급등한 것은 그 당시 5G 주가 처음 뜨기 시작한 그런 분위기가 가장 컸습니다. 그때는 다수 5G 주들이 같이 급등했으니까. 하지만 결국 차이나타워는 실질적인 5G 주라기보다는 과거에 중국 통신 3사가 원가 절감이랑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원래 각자 갖고 있던 통신탑 사업을 하나로 묶기 위해 합작사인 차이나타워를 설립했어요.
통신탑은 아시다시피 보통 시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내랑 좀 먼 지역에 건설하잖아요. 그래서 통신탑 자체 외에는 어떤 파생적인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광고든 뭐든. 2019년 당시 제가 차이나타워에 대해 좀 의문이 생겨서 중국 현지 모 증권사 리서치센터에서 통신업종을 담당하는 애널리스트한테 알아봤는데 그분 말로는 건설업으로 비유하자면 차이나타워는 건설사이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업들은 거의 다 그 하청업체인 중국통신서비스라는 기업에 다 위탁해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즉 통신 3사가 차이나타워에 주문을 주면 차이나타워가 중국통신서비스 등 하청업체에 주문을 주는 방식이에요. 당시 아직 증권사 근무 중이었는데 2019년 초에 일부 한국인 투자자들이 차이나타워를 매수했잖아요. 그 후에 앞서 말씀드린 그 상황을 파악하고 나서 따로 저에게 이 종목에 대해 문의를 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그냥 이 종목은 수익이 한 30% 정도 나면 그냥 이익 실현해 버리도록 권유해 드렸어요. 이어서 마지막 6번째 종목은 태양광 기업인 보리협품인데 질문은 보리협품이 거래 정지된 지 꽤 됐는데 언제 거래가 될까요? 이하 답글입니다. 2020년 실적 공시에 문제가 생겨서 실적 공시 지연이라는 사유로 4월 1일부터 거래 정지됐는데 5월 14일 동사의 재무심사를 담당했던 회계법인의 회계사가 동사와 계약을 해지했고 또 타사와의 대출 관련 분쟁도 아직 마무리 못한 상태고 6월에는 타사와의 소송건 등 이슈도 있었습니다. 사실 연간 실적 공시에 문제가 생겨서 거래 정지된다는 건 아주 심각한 사유죠. 현재 아직 거래 재개 관련 공시나 기사 등 정보가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 기업이지만 홍콩 거래소에 상장한 기업이라 홍콩 거래소 규정에 따라야 하는데 관련 규정에 의하면 거래 정지 기간이 이미 6개월 또는 6개월 이상이 경과한 경우 6개월 내에 거래소에 실행 가능한 거래 재개안을 제출해야 하고 만약 6개월 내에 실행 가능한 거래 재개안을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 이론적으로는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시킬 권리가 있다. 보리협품은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중국과 홍콩 현지 투자자들이 미움을 받아온 종목인데 아마 아주 과거에 한국 모 증권사에서 추천했던 관계로 일부 한국인 투자자들이 보유해온 종목인 걸로 알고 있어요. 보리협품은 2011년 이후부터 특히 2012년부터 13년, 15년부터 20년 이 기간 동안 실적이 장기간 악화됐고 오랜 기간 동안 문제가 많았던 종목이었는데 많은 한국인 투자자들이 태양광 종목이라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장기간 계속 처리를 못했고 또 2020년 말부터 2021년 2월 초순까지 갑자기 급등하다 보니까 2월 춘절 연휴 이후 중국과 홍콩 증시가 본격적인 조정세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또 매도 기회를 놓친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6월 22일 현재 기준 아직 거래 재개 관련 공시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상 최근 2, 3일 동안 구독자분들이 문의 주신 종목에 대한 제 답글 내용을 영상으로 공유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찐종투였습니다.